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74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47일차는 오늘 성공은 당신 것 15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진료 중간 단락부터 읽을게요. 진료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저는 주요 진정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가 미국의 대다수 정신과 의사들보다 많았습니다. 그런 약을 매우 대량으로 써서 입원 환자 1000명을 치료해도 아무도 지발성 운동 이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경영한 병원에서는 환자 중 누구도 이상 증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총 1만 5천 명에서 2만 명가량 되는 환자들이 지발성 운동 이상을 단 한 건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놀라운 발견이며 관련 종사자들이 이 소식을 간절히 바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논란을 써서 논란이래요. 그래서 연구 논문을 써서 치료 식이요법에 비타민 추가하는 간단한 처방으로 지발성 운동 이상을 예방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1983년에 발표했고 1984년과 1985년에 의학회에 제출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로 구성된 후원단체가 기금을 조성해 정신의학저널에 광고를 냈고 제약회사는 무료 재인쇄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력을 배가해 연구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동료 80명이 수행한 진료를 연구한 내용도 넣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대량의 비타민과 무설탕 식단을 치료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비타민과 무설탕 식단을 치료에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총 5만 8천 명을 진료하고 1986년에 지발성 운동 이상의 예방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연구를 3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의사 80명이 20년에 걸쳐 환자 6만 1000명을 치료하며 지발성 운동 이상 예방에 성공한 사실을 다룬 논문을 1989년에 발표했습니다. 저는 지발성 운동 이상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논문이 틀림없이 흥미를 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통적 학술지 전체가 논문 게재를 거절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저널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신의학 아카이브에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치료제 있잖아요. 이 앞에 있던 이 이름이 뭐죠? 까먹었네요, 제가. 페노티아진. 그 히스타민제 있잖아요. 페노티아진을 썼던 거. 정신적으로 지발성 자기 스스로 막 이제 이상 행동이 나오는 그런 지발성 운동 이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해요? 단 거, 짠 거, 천연 비타민을 투여를 한 거죠. 천연. 음식 식단 자체도 천연 야채, 과일, 뭐 야채 이렇게. 근데 과일은 빨리 산화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치료를 백선녀님 어디 깜깜한 데 계신가 봐요. 깜깜한 데 계셔가 뭔가 했어요. 깜깜하게. 뒤에도 깜깜한. 깜짝 놀랐네 이러고서. 아 웃겨라.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발성 운동 이상도 생기지가 않고 정말 그게 했는데 굉장히 이제 관심이 없더라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그죠? 네, 왜 그랬을까? 왜 관심이 없지?
정신의학 학회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랬으면 뭐지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갖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제가 비타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비타민 사용은 의학계에서 마치 일종의 범죄인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는 이제 이 비타민 있잖아요. 이 비타민을 그러니까 범죄인 듯.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이냐. 그러니까 합성으로 만들었는 그런 약 있잖아요. 그 약을 우선시하게 신념 체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의사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뭔가 잘하면서 이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거기에 대해 신념 체계가 싹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약으로서 치료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약을 먹음으로 해서 이게 넘겨야 되고 이제 그걸 지연을 시켜주는 거지 완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완전 히 비타민 쓰는 것에 대한 거를 의학계에서는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뭘 하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신념대로 이제 신념체계 배운 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또 그게 있잖아요. 내가 그 의식 수치에서 175가 작동되거든요. 자부심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계는 복잡한 통계를 곁들여 이중 맹검 연구가 제시하는 뒤집힌 인간관계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엄청난 연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느 지역 무슨 대학 조교수가 한 연구입니다. 제가 논문을 제기할 수 없었던 데 반해 학술지들은 결과가 모호한 검사들에 관한 기사로 가득했는데 그런 검사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런 논문은 상당히 큰 연구 보조금을 받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에서 이제 막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것들 어떤 그런 연구하는 거는 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런 뭐 비타민 뭐 이런 거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시시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근원에서 천연 비타민은 몸에서 그냥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몸에서 흡수되는 거. 근데 몸에서 흡수되는 건데 몸에서 흡수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흡수돼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물질은 들어오면은 몸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몸에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간도 안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몸이 망가지는 어떤 그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이 해독을 못하는 경우가 약이잖아요. 합성으로 만들어낸 약. 그다음에 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터 작용을 정수기 필터 작용, 더러운 거 찌끄러기를 이렇게 걸러내주는 필터 작용을 하는데 천연은 필터가 다 되겠죠. 농약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거는 농약이 걸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 걸러지는데 우리가 요새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그 편의점에도 보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지금 굉장히 바쁘게 생활하는 이 현대인들한테 그 편의점 가보시고 편의점 하시는 분은 안 돌아오셨나? 편의점 하는데 보면 삼각 김밥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샌드위치부터 해서요 뭐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어떻게 뭐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만드는 걸 보질 않았지만 어쨌든 편의점에서 그다음에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는 것들 맛있죠 그런 게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한번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입맛이 딱 들여버리면 일반 막 보리밥집에 보리밥 있잖아요. 된장찌개다 이런 게 맛이 없어지잖아요. 야채에다 비벼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천연들이 몸에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간에서 해독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근데 이쪽으로 이제 뭔가 약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쪽으로는 뭔가 연구를 하지만 비타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라는 거죠. 아예 볼 생각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그 이중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약하고 가짜 약을, 그러니까 검사자한테 무작위로 효과를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무작위로 이제 검사자들한테 딱 주는 거예요. 진짜 약하고 가짜 약. 그래서 뭐 설탕을 진짜 곱게 빻아서 정말 특효약이라고 그러고 딱 어떻게 믿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 믿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설탕을 곱게 갈아가지고 주더라도 진짜 이거 특효약이다, 완전 감기에도 끝내준다 그러면 그걸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효과가 탁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내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약의 어떤 효능도 중요하고 이 몸에는 천연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천연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도 천연의 계면활성제가 좋으냐, 합성이 합성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환경이 돌고 돌아요.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돌고 도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 도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이게 천연은 몸에 흡수돼서 그냥 자연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나무나 이런 식물들이 자라는 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먹고 변으로 나가서 땅에 묻히면 그게 또 거름이 돼서 이렇게 자라나는데, 합성적인 거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비닐이 땅에 묻히면은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합성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게 인류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중맹검법, 여기 보면 이중맹검법으로도 이제 이중맹검 연구가 제시하는 뒤집힌 인간관계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인데, 이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약에 대한 어떤 약에 대한 거를 그대로 그냥 믿고 자랐기 때문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을 주더라도 이거 진짜 특효약이야 그럼 그걸 먹고서 괜찮아진다니까요. 정말 특효약이 아닌 것도 주면서 얼만큼 내가 믿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비타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저거는 뭐 저게 어떻게 고쳐져? 라고 하면 아예 듣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내 믿음이 더 중요하다, 모든 것들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저는 20년 기간과 환자 6만 1,000명이 망라된 연구를 해서 3편의 논문을 내놓았고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으로 더 돌아갔을 때, 자연적인 그 음식으로 되었을 때 더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저는 미국인 100만 명을 괴롭혀 온 지발성 운동 이상이라는 충격적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련 종사자들은 의료사고, 소송으로 애를 먹고 있었지만 누구도 제 연구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약회사들 전체를 포함해 관심 있을 만하다 싶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논문 사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해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쵸? 세속적 성공이라는 면에서 보면 제가 한 이 사업은 완전한 실패였다고 할 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논문을 많이 이제 논문을 쓸 정도로의 어떤 천연 비타민제를 투여를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효과, 달라진 상태를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일로 한 푼도 벌지를 못했어요. 호킨스 박사님이. 그런데 이 일로 명성이나 부를 얻지도 못했어요. 돈도 못 벌었어요. 근데 이 일로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지역 무슨 대학 암흑의 조교수가 엄청난 연구 보조금을 받아서 환자 18명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이런저런 비타민이 지발성 운동 이상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이롭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치료법의 발견자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자, 이러면 제가 괴로울까요?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발견을 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견을 진척시켰고 동료들에게 발견을 알리고 환자 가족, 세상을 위해 저의 도의적, 직업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고자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연으로 뒤에 18명으로 연구 보조금을 받아서 잘 되어도 아무 이제 거기에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도 나는 괴로울 것이 없고 진짜 잘 됐다라고 만족을 얻는다라는 거죠. 누군가 했더라도. 작은 18명. 그러니까 박사님이 굉장히 많은 인원에 엄청 많은 인원이죠. 20년간 환자 6만 1,000명이라는 연구에서 논문을 내놓았으니까 거기에 18명이 잘 되었다고 그래서 잘 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잘 되었다 해도 나는 괜찮다. 그게 진짜 천연 비타민제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나온다면,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에고가 내가 한 것에 대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호킨스 박사님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기만 해도 진짜 진정으로 알기만 해도 본인은 그냥 내가 할 일은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가 있어요. 진짜 6가지 공법을 다 거쳐가지고 진짜 천연을 그 수영장에서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을 때도 그 잉크 속에 있는 어떤 잉크를 다 찾아서 걸러낼 정도의 그런 공법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추를 먹는 것보다 내가 야채를 그냥 직접 먹는 것보다 그 농약 성분을 다 걸러가지고 채소에 있는 핵심적인 성분을 내가 상추를 이만큼 먹는 것보다 그 하나를 먹는 거예요. 엄청난 농약이나 모든 것들을 다 빼서 천연에 필요한 것들만 우리는 불필요한 거 대충 씹어서 꿀꺽 생겨서 위가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대충 침으로 꼭꼭 씹어 먹어서 침이 염증을 없앤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꿀꺽꿀꺽 생겨서 그냥 그렇게 먹고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고 핵심적인 성분만 딱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진짜 호킨스 박사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천연 제품으로 천연 식물에서 채취한 것들 있죠. 빼놓은 거.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정말 진정으로 이거를 또 얘기를 또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호킨스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 본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논문 발표를 해도 관심이 아무도 없더라. 누군가를 했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 진짜 호킨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하는 일이 진짜 딱딱 맞는 거네. 기면활성제도 마찬가지잖아. 고분자냐 저분자냐. 고분자가 너무 많아서 지구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다 내가 고분자로 해서 미네랄, 오일 있잖아요. 석에서 축출한 거로 만들었던 게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먹잖아요. 플라스틱 얇게 갈아가지고도 막 스크럽 재질로 썼던 플라스틱이 강물로 가서 하천으로 내려가서 강물로 가서 바다로 내려갔을 때 물고기들이 그걸 먹죠. 결국 누가 먹어요?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죠. 우리가 버려놓고 우리가 먹는다라는 거.
그래서 더 환경에 대한 그 심각성을 더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씨도 올해부터 엄청 그전에부터도 막 좀 뭔가 날씨가 이상하다라는 신호가 왔었어요. 완전 뜨거웠다가 막 갑자기 막 여름인데 빨리 가을같이 이렇게 빨리 되고 이렇게 이제 전과 다른 날씨의 어떤 이상 현상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길기도 되게 길고 뜨겁기도 엄청 뜨겁고 막 습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지금 또 비가 너무 안 온다 했더니 비가 왔는데 막 강남 저쪽에는 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동안에 중고차를 사지 마라. 물에 잠겼던 차가 팔려 나갈 수 있다. 너무 아까워서 보험회사에서 아까우니까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판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완전 하수구에서 어떻게 해요? 막 역류해서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막 가슴까지 막 차고 죽은 사람도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운전하다가 못 건너가고 막 차 던져놓고 막 나가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때 자세히 못 봤는데 인스타에 보니까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야 이거 엄청나게 심각하구나.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계면활성제, 저분자, 밀가루에서 뽑은 저분자, 달걀, 달걀에서 뽑은 저분자,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는 제품들을 찾아서 써야 된다는 거죠. 고분자, 화학적으로 그 석유에서 축출한 계면활성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막아야 된다. 계면활성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치약에도 들어가요. 맨날 아침 저녁으로 쓰고 있는 치약에도 계면활성제 들어가잖아요. 계면활성제 들어가고 샴푸, 바디 제품, 뭐 클렌징, 세탁세제, 주방세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계면활성제. 뭐 매일 뭐 화장실 뭐 일반 어제도 화장실에 이렇게 가보면은 부산 쪽에 이렇게 막 가도 그렇고 막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다 예, 양잿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옛날에 양잿물로 진짜 만들었던 그 비누들 폐식용유로 해가지고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런 거로 만들었는 비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그게 계속 씻어 내려가면서 나 하나 그냥 깨끗하려고 씻어 내려가지만 나한테도 몸에 안 좋지만 이게 어떻게 해요? 하수구로 해서 하천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런 심각성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환경에 대한 거에 진짜 심각하구나. 근데 누구를 어떻게 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계속 진심으로 이렇게 알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렇죠? 더 각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완료를 하셨다. 누군가는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더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점까지 저 밖에서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이나 칭찬을 받지도 못했고 호키스 박사님은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뭘 하나 해놓고 아 인정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어릴 때부터 이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했던 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른이 돼서도 습관이 돼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면에서의 그 만족도를 보면 밖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죠. 내가 진심으로 한다면 진심으로 뭔가를 막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도와줬다면 굳이 내가 인정받을 필요가 있나? 내 만족감을 본 내 안에서의 진짜 내 만족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엄마한테 착한 척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칭찬에 이제 단물이 막 있는 거예요. 뭐 해놓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 그렇잖아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는 엄마한테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 근데 굳이 엄마한테 관심 받고 할 것도 없는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했 내가 인정받지 못했는데 누가 나보다 인정을 받아 싫은 거예요. 근데 그냥 내면에서의 각자의 내가 내 스스로의 그냥 내가 그 나의 만족감이 있는 거죠. 진짜 기쁨으로 했느냐
하도록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지도 못했고 돈이나 이익이 생기지도 않았고 돈과 이익이 생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직함을 얻거나 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직함을 얻거나 상을 받지 못했다. 사실 이 일로 몇백 달러를 들였으니 저는 이전보다 더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비용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논문을 쓰면서 했었던 것들. 그러면 저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까요? 몇백 달러를 쓰고 돈도 이익도 직함을 상을 받거나 칭찬받거나 인정받지 전혀 못했다라는 거죠. 키스 박사님께서는. 근데 이제 어떻게 저는 전적으로 완전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내면에서의 그 만족감을 느끼신 거죠. 만족감, 내면에서의 만족감을 느껴야 돼요. 자꾸 누군가에게 엄마한테 습관적으로 했던 걸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해요. 저도 계속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저도. 아, 어릴 때 했던 거를 그냥 똑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더 어린아이 가치가 될 뿐이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더 나이가 들면 더 어린아이가 돼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하면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진짜 내면에서의 의식 성장, 성숙해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듣기만 해서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하면 머리만 커지죠. 듣기만 하면 머리만 커져. 내 문제 해결을 안 하면. 머리만 켜져서 남의 거는 판단 분별은 잘 되죠. 판단 분별할 때 그것이 내 것인데. 그래서 내 거다 그랬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상담을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이제 막 하셨어요.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질문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못 모르고 신나가지고 막 상담을 해줬거든요. 제가 다 내 건데 내 문제를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같은 색깔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어제 이제 동생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의식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키스 박사님이 있잖아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완전히 있잖아요. 제 동생이요. 아이고 기가 차서리 내가 막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을 딸 돌렸어요. 아주 그 고집도 세거든요. 무조건 누나가 하는 건 싫은 거예요. 밑자락에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유 내가 어제 얼마나 웃긴지 팍 말을 팍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근원적으로 뭐냐면 어쨌든 누나가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누나가 하는 게 싫어요. 그래도 뭐 이제 해독은 하겠다고 이제 어제 와서 체크를 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근본적으로 누나가 하는 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네이버에 뭘 찾아도 있잖아요. 이상한 것만 보는 거죠.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의 밑자락에 깔려 있는 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긴지 저는 완전히 뭐예요? 맞잖아요. 이 정도의 이게 이제 거짓말로 썼겠냐고요. 이걸 거짓말은 여러분들 금방 내가 욕망이 있다면 그쵸. 그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뭐죠? 그 단어가 잊어버렸네요. 내가 이제 사기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의 사기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사행심 맞아요. 아, 참 맞아요. 사행심. 내가 사행심이 있으면 그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머 말이 너무너무 딱 맞아. 딱 맞게 들려. 내가 사행심이 있을 때. 근데 내가 사행심이 없고 진짜 진실성만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냥 진실로 그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른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딱 말 끝내자마자 뭐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딱 말을 딱 돌려버렸는데 누나에 대한 근본적인 싫은 게 있는 거야. 누나가 하는 거에 대한 싫은 게 있는 거야. 아주 그 싫어하는 근본적으로. 본인이 바뀌기 싫어하는 것도 또 있고요. 아주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아이고 제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 어제 또 보면서 제가 또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깊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구나.
깊은 관심을 더 줘야 되겠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동생한테 관심도 없었거든요. 관심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완전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쵸?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도 내면에서의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셨다. 이거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내면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지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건지 내면에 진짜 내가 이들을 누군가 도와주면서 진짜 내면의 만족감을 갖고 계신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왜 그럴까? 예, 나를 내가 봤을 때 외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것들의 내 안에 내면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그 다음에 네, 음성